책 먼저 보고 제가 그림을 보면서 글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3번에 이제 증산작용의 장소 돼 있는데 우선 보시면 식물의 잎에서 기공을 통해 일어난다 그랬는데요. 기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물 잎 쪽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뒷면 쪽에 구멍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어요. 그런 이제 기공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기공은 공변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거 세포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공변세포에다 꼭 별표를 쳐놓으시고 그 표 두 번째 보시면요. 그래서 기공 먼저 보시면 잎의 표피에 있는 작은 구멍이다 돼 있고요. 주로 잎의 뒷면에 분포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 뒷면에 분포하고요. 수상식물 같은 경우는 앞쪽에 있겠죠. 물 쪽으로 기공이 기체가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꽃 같은 경우는 연잎 같은 경우 물이 이렇게 있고 연잎이 이렇게 떠 있다면 기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 쪽으로는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수상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과 반대되는 면 위쪽으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육상식물 같은 경우는 해 반대편 뒷면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부형 세포 두 개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문처럼 기공세포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문을 열고 닫았다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기체들이 이제 드나들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공변세포가 있는데 거기다 별표 쳐놓고요. 기공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고요. 공변세포는 일종의 기존에 있던 세포가 변형이 된 거고요. 밑에 보시면 표피세포라 해가지고 표면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 잎을. 그지? 근데 이 표피세포가 변형이 돼서 생긴 거예요. 참고해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공변세포에 엽록체가 있다는 거. 엽록체가 있다는 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증산작용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표피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그래서 광합성이 표피세포에서 잎의 표면을 이루는 애들은 광합성을 할 수 없어. 그냥 뭐 잎을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역할만 한단 말이에요. 표면을 덮는 역할. 그런데 구멍인 역할을 하는 기체의 출입을 담당하는 공변세포들은 엽록체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공변세포도 초록색으로 보이겠지. 어쨌건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거기다가 이제 밑줄 쳐놓고요. 화살표 옆에 광합성이 일어난다.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넣으세요. 세 번째,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 세포벽보다 두꺼워 진하게 보인다. 돼 있는데요. 그거는 진화적으로 문을 이제 닫고 열고 하다 보니까 안쪽이 조금 두꺼워진 건데 그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4번 이제 증산작용의 조절 보시면요. 공변세포가 모양이 변함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고 닫히면서 조절된다 되는데 우선 1번에 기공이 열릴 때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기공이 열려야 구멍이 열려야 기체들이 출입할 수 있겠지, 그렇지?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리고 밤에 닫힌다. 주로 그렇다는 거고요. 밤이라고 해서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닌데 주로 낮에 열린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산소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야 되고 물을 끌어올려서 광합성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낮이잖아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낮에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기공이 낮에 열려야겠죠. 주로라는 거예요. 주로. 네, 5번에 보시면 증산작용과 광합성인데요. 기공이 많이 열려서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되므로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난다 돼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다시 여기 이제 7번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이제 기록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공이 열리고 기공이 닫힐 때 이제 기자기예요. 보시면 낮에 기공이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한 거거든요. 빛이 오잖아요. 그치? 그러면 광합성을 하잖아. 주변에서도 광합성을 하지만 기공세포도 기공에 있는 공변세포도 엽록체가 있으니까 스스로 광합성을 하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엽록체가 있어서 공변세포는 광합성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광합성을 하면은 뭐 주변에서도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물질 농도가 되게 높아질 거고 주변에서 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주변에서도 뭐 높아지고 자기도 이제 공변세포에서도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투 현상이 생기겠죠. 얘가 스스로 물질이 안에 있는 농도가 높아져.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그치? 그러면 주변에서 어떻게 되냐? 물이 쑥 들어오겠지. 상투 현상 때문에. 그래서 공변세포로 이제 물이 쑥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공변세포가 가만히 있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팽창을 하겠죠. 팽창을 하는데 안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으니까 더 바깥쪽이 더 많이 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변세포가 이제 휘면서 기공이 이제 열리게,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기체들이 출입할 수 있겠죠. 필요한 이산화탄소 같은 건 들어올 수 있고 수증기 같은 건 내보낼 수 있고 그렇게 되고요. 밤이 됐어요. 그럼 기공이 이제 닫히는데 광합성이 이제 멎었잖아요. 그러면은 물질 농도가 낮아지겠지, 그지? 그러면은 안쪽이 바깥쪽보다 물질 농도가 낮아지니까 바깥쪽으로 쑥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열려 있다가 이제 쑥 닫히겠죠, 그지? 그래서 공면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뭐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삼투 현상이죠.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삼투 현상이 생긴 거고요. 공면세포 모양이 이제 제자리를 가지면서 문이 닫히고 증산작용은 닫히겠죠, 그죠? 증산작용은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진산작용 역할을 할 때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광합성 때문이다, 그지? 광합성이 있으니까 문이 열리는 물이 들어오면서 문이 열리게 되고 밤에는 광합성이 안 이루어지니까 농도가 낮아지면서 열렸던 게 문이 쑥 닫힌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쪽이 더 두껍다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돼요. 열리기 위해서는 바깥쪽이 휘어야 되지, 더 많이 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바깥쪽이 얇고 안쪽이 두껍게 형성이 진화가 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꼭 여기는 책이 없기 때문에 꼭 필기를 해 놓으세요. 다른 것들은 뭐 다 있지만. 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4번 보시면요, 기공이 열리는 과정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걸 조금 더 이제 요약해서 있는데요. 공변 세포 내에 있는 농도가 높아진다. 이 농도가 높아진다는 게 광합성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리고 주변 세포에서 이제 공변 세포로 물이 들어왔고 팽창하면서 바깥쪽으로 휜다. 기공이 열린다. 이 내용 꼭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대인데요. 증산작용 자체가 일반적인 그 증발하고 비슷한 현상인 거잖아요, 그지? 물이 수증기로 돼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되는 현상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입자의 확산에서 증발을 배우잖아요. 네, 그때 증발이 잘 일어났던 확산, 바람이 잘 불고 온도가 높고 건조하고 이런 것들 있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빛이 강하다. 빛이 강하면은 잘 증발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 당연히 증발 잘 되겠지. 바람이 약할 때보다는 쓸 때, 강할 때가 증발이 잘 되겠죠, 그죠? 이게 잘 마르니까. 그리고 습도가 낮을 때, 습도가 낮다는 건 건조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조건들 잘 요거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과 유사하니까 잘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에 8번하고 9번하고 풀어보세요. 자, 8번 보면요, A와 B의 이름을 쓰시어야 되는데 A가 공변세포고 B가 기공인데 A에 있는 그 공변세포를 보시면요, 동글동글한 이제 완두콩 같은 것들이 작은 공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초록색 공, 요게 이제 엽록체고요. 다른 주변에 있는 세포에 비해서 공변세포가 약간 초록색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고 엽록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A는 안쪽 세포벽이 바깥쪽보다 두껍다 그랬고요. 그리고 엽록체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고 그랬죠. B는 주로 낮에 열리고요. B가 열리면서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그죠? 9번, 기공이 많이 열리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되겠지. 입까지 상승하고요. 열린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면서 광합성도 활발히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기공을 통해서는
수증기와 이산탄소가 밖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배출되고 상대적으로 많이, 그 다음에 산소는 들어오고, 어떻게 되겠죠? 들어오고 나가고. 네. 수증기와 탄소가 나가고 이산탄소가 들어오고. 네. 자, 넘겨주시고 136페이지 광합성이라는 장수와 광합성 산물 돼 있는데요. 광합성 산물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녹말로 저장된다고 그랬잖아요. 녹말로 저장되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고요. 녹말로 저장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아이오딘, 칼륨이란 거를 이제 뿌려서 색깔 변화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2학년 때 우리가 영양소 실험할 때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건 미리 좀 나왔으니까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 있는데요. 요 용액을 사용하면 녹말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 이 용액 자체가 갈색이거든요. 근데 이 갈색 용액을 녹말이나 탄수화물을 뿌리면 청남색으로 변해요. 청남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까무잡잡한 남색 계열이에요. 청색과 남색이 합쳐진 계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청남색으로 변하거든요.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녹말 검출할 때 쓰는 용액이다. 요거 2학년 때 우리 영양소 검출할 때 주로 다루게 돼요. 자, 1번에 보시면요. 물이 담긴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4시간 정도 놓아두었다. 그러면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네, 광합성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검정말을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었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에탄올이 있는데요. 에탄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거 실험 기법인데 에탄올을 통해 가지고요. 왜 에탄올에 넣고 물장탕을 하느냐? 밑에 보시면요. 엽록체 속의 엽록소를 제거해서 잎을 탈색시키기 위해 있는데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그 중요한 거는 물중탕을 시켜야 돼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물보다 낮아요. 한 78도씨 정도 돼서 되기도 하고요. 얘가 불꽃과 닿으면 폭발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면 큰일 나. 이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로 가둬가지고 물중탕 간접적으로 가열시키는 방법이 물중탕이거든요. 그리고 에탄올 쓴 이유는요. 파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엽록소를 이제 제거해가지고 엽록소가 초록색이잖아. 근데 이 실험 자체가 청남색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색깔 변화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초록색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초록색을 좀 제거해 주는 거 하기 위해서 엽록소를 파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를 제거해서 잎을 탈색시키기 위해서 에탄올을 집어넣는다. 실제로 그냥 에탄올에다가 식물 잎만 이렇게 넣어두는데요. 얘는 잎들이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험해 보시면. 그래서 잎이 탈색되어야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엽록체의 색깔 변화를 잘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요. 위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갈색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과 섞여 있으면 눈에 잘 띄진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색깔 변화를 확실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에탄올을 넣고 탈색을 시킨다. 결과를 보시면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관찰된다 돼 있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혹은 녹말로 저장이 됐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한 거예요. 포도당을 검출하는 실험은 아니고요. 포도당이 녹말이 됐기 때문에 검출이 된 거예요. 알겠죠? 포도당 검출은 이제 나중에 다른 실험을 통해서 할 텐데 포도당으로 생성되자마자 바로 녹말로 저장되기 때문에 포도당 검출로는 실험이 안 돼요. 그래서 녹말을 검출하는 이제 아이오딘, 칼륨 넣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말로 저장이 되는구나를 확인한 실험이에요. 해석을 보시면요.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관찰될 까닭은 검정말의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서 녹말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정리를 보시면요. 광합성은 식물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광합성 결과 녹말이 만들어진다. 정확히는 포도당이 만들어서 녹말로 저장된다. 어쨌건 녹말이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실험해요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에 빛의 세기와 광합성 인데 아까 전에 우리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거를 그래프를 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험이고요. 자, 코르크 뚫개로 이제 시금치 잎을 뚫어서 잎 조각을 20개 정도 만든다 돼 있고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보시면요. 주사기에 시금치 잎 조각 6개와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고요. 잎 조각이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피스톨을 당겨서 잎 조각 속의 공기를 빼낸다 돼 있는데요. 좀 실험이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건 주사기 속에다가 잎을 넣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기체들이 같이 이제 잎파리에 있던 기체들이 이렇게 쭉 뽑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잎에 있던 기체들이 좀 빠져나갔으니까 좀 무거워지겠죠. 그지? 네. 원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물 같은데 잎들이 떠 있잖아. 근데 기체를 다 빼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한 실험이에요. 2번은 공기를 빼낸 거고요.
세 번째, 가라앉은 시금치 잎 조각 6개를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이제 담긴 비커에 넣는데 여기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1% 탄산수소 나트륨 몇 프로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제 CO3 형태로 해서 안에 보시면 이게 HCO3 뭐 아직 모르니까 형태로 이제 물에서는 이렇게 나눠진 탄산수소 이온인데 여기에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CO2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그치?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다가 이렇게 뿌리면요, 물에다 넣으면은 탄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서 녹아가지고 기체 형태로 기체가 이제 물에 녹게 돼요. 그래서 물에 이산화탄소 형태로 녹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이 딱 있다. 아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공급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이제 전등을 1개부터 3개까지 쭉 해서 설치해 보는 거예요. 전등 3개를 설치하고 전등이 켜진 개수를 1개씩, 1개, 2개, 3개씩 이제 점점 이제 빛이 3개를 늘려보는 거죠, 그죠? 빛이 1개일 때, 빛이 2개일 때, 빛이 3개일 때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시면요,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그러면 왜 어떻게 떠오르느냐? 잎에서 기체를 다 빼냈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면서 뭘 만든다고? 아까 전에 어떤 기체? 산소, 그지?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얘가 일종의 추진처럼 산소를 계속해서 뿜어내면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가 쭉 떠오르겠죠, 그지? 네,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전등이 1개 켜져 있을 때보다는 2개 켜져 있을 때보다는 3개 켜져 있을 때 잎이 빨리 떠올랐다. 그만큼 산소가 많이 발생했고 광합성이 많이 됐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지? 그 얘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빛의 세기가 세진다는 걸 확인한 실험이고요. 두 번째, 전등이 켜진 개수가 늘어날수록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어. 그 이유가 뭐냐? 밑에 밑줄에 놓으세요. 빛이 세기가 셀수록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면은 발생하는 산소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일종의 추진체처럼 이렇게 막 뿜어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가 이제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쭉 이렇게 떠오른다. 그렇죠? 밑에 이제 이렇게 실험해도 있는데요. 똑같은 비슷한 실험이고요. 기포 수를 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이때 기포도 이제 산소 발생량이 되겠죠. 네, 넘겨주시고 138페이지부터 이제 문제 한번 쭉 풀어볼게요. 19번까지 쭉 풀어보시고 시간이 좀 남으시는 분들은 실력 탄탄에 있는 1,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